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간밤 들려온 메타에 대한 소식입니다. 메타가 우리나라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에 대해서 인수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논의가 또 끝날 수 있다고 해요.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한 접근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ASIC 시장의 확대 좀 신호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스타트업 인수 같은 경우 이런 불경기 상황에서 그래도 반도체 업황은 괜찮다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형태 내에서는 당연히 상장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 하면 항상 올라가는 섹터는 바로 창투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창투사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가실게요. 네.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TS 이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가 내에서도 관심도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 외 기준을 현재가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상한가 물량이 꽤나 걸려 있죠. 대략적으로 지금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3,40억 가량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 DSC 인베스트먼트도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 종목들 지금 현재 상한가 물량이 이제 시총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10% 가량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물량만 풀리지 않는다면은 호재는 시간 외 내지는 내일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창투사 종목들이 이런 개별적인 호재권 뉴스들이 단기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꽤나 많았었습니다. 앞선 구간에서도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웹툰 창투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꽤 있었다시피 지금 현재 TSC 인베스트먼트 내지는 TS 인베스트먼트 이 지금 창투사 참여했었다, 투자 시리즈 참여했었다는 기업들 위주로만 상한가 들어간 상황이고 추가 매수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한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내일장 내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단기성적인 모습, 창투사들 같은 경우 이렇게 긍정적인 호재권 터지면은 상승분 나온 이후에 또 반납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창투사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창투사 종목들이 지금 구간에서 좀 약세를 보인다는 게 아직 금리 원래 창투사 같은 경우에도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투자 진행하면서 금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 지금은 좀 거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겠죠. 아직 금리 인하기에 진행 중입니다. 완벽하게 금리 인하 끝나고 창투사 종목들 다시 투자 확대한다 이 얘기 들어가고 실적 개선된다라는 이야기 나왔었을 때 좀 노려봐도 괜찮지 오늘 너무 빠르게 상한가에 안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은 하지 마시자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장 내에서 ASIC 내지는 반도체 쪽으로도 좀 연결되는 흐름까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이번 뉴스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호재권으로 한번 넘겨 짚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투사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또 연결해서 반도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튜브 댓글도 한 가지 해결을 하고 갈게요. 유튜브에서 YS킴님이 어제 PSK홀딩스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간외까지 크게 상승했는데 관련한 전략 의견 부탁드린다는 이 이야기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PSK홀딩스가 7%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 4%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1%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미증시랑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미증시 지수가 안 빠졌어요. 근데 M7 내지는 테크주들 평균 하향치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수는 안 빠져요. 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죽지 않아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은 최근에 이제 M7 종목군들 위주에서 클라우드 사업군들이 예상 대비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미진한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KPX 투자는 확대된다. 지수도 안 빠진다. 시장은 긍정적이다라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엔비디아도 빠지면 사야 된다. Buy the dip. 이 굉장히 반복 학습적인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들, HBM 섹터들 같은 경우 실적 당연히 찍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주가에서 이미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몇 가지 있죠. 한국에 반도체 관세 들어오면 어떡하나요? 라는 문제점이라든지
네, 내지는 현재 이제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아직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에 크게 변화하는 모습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다만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들에 대한 매력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종목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심텍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 심텍 보시면은 정확하게 좀 레거시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온디바이스 AI예요. 온디바이스 AI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금 초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뭐예요? 휴대폰에 AI 넣자. 갤럭시 S25, 애플 아이폰에 이제 중국 알리바바랑 협업해서 중국용 AI를 넣겠다. 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문제가 경기평가랑 연결된다는 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심텍 그러면 누가 샀을까요? 제가 앞서가지고 시장 내에서 개인들의 구매 욕구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심텍 수급 보시면은 심텍입니다. 네. 개인들만 사요. 개인들만 삽니다. 대표적으로 HBM 관련주 중에서도 관심도가 높으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마 테크윙이나 한미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테크윙 보실게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당장 죽진 않았어요. 바닥권 조정 나온 구간에서 상승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 거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물론 부담은 없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들만 사요. 기관 안 삽니다. 외국인도 안 사고요. 그러니까 우려감을 좀 가져야 될 포인트들이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완벽하게 하드웨어로 넘어가기에는 모든 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앞선 구간에서 좀 선행적인 매집세로 들어가는 게 완전히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아직은 좀 주의를 요한다. 하드웨어 섹터들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HBM 연관되어 있는 섹터들은 장기적으로 좋으니까요. 다만 지금 상황은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 꼭 참고해 보시면서 이 수급이 바뀌는 시기가 아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수급 동향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까지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관세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또 어디로 향해 봐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준으로 이틀간 상호 관세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철강부터 알루미늄, 또 반도체, 자동차주까지 불안감 커져가고 있는데 저희는 또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전에서도 계속해서 엔터나 게임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도를 높여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거래일 기준으로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반등이 좋았습니다. 게임주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텐데 NC소프트가 일단 이번에 실적은 나왔습니다만 NC소프트는 게임주들 중에서 일단 조심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좀 일단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에 MSCI 소형주 스몰캡 편입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해당 스몰캡에 게임주가 하나 들어갔어요. 어떤 종목이냐?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의 매출 비중도 상황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12월 달에 미리 무풍지대에 대해서 예견을 하면서 선행적으로 좀 접근했었던 섹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게임 섹터 내에서 실적이 60%, 영업이익이 60% 이상 찍힌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도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 실적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중국향에 대해서 이제 런칭까지 시작한다? 더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난 우리가 12월 달 말일쯤에 접근했었던 가격대 회복하고 빠르게 고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물대 구간 박스권만 돌파 시도를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레벨업 가능하니까요. 시프트업 MSCI 편입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정도 더 말씀드릴게요. 네오위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 굉장히 바닥권에 있어요. 피해 거짓 기억하실 겁니다. 23년도 때 당시에 주가가 레벨업이 어마무시했었죠. 네,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레벨업이 굉장히 심했었던 종목이고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 해당 22년도 때 주가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 지금 네오위즈 특히나 스팀이라고 해서 콘솔 판매 쪽이잖아요. 달러 벌어오는 회사입니다. 판매량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고 특히나 미국, 북미 회사와 지금 현재 A급 회사와 추가적으로 퍼블리싱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내지는 이 회사 기업에 대해서 레벨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짚어드리니까 두 개 정도 짚고 넘어가고 마지막 하나가 웹툰입니다. 웹툰. 오. 그렇죠. 웹툰 같은 경우에도 시장 무관하죠. 우리 웹툰 하나 보려면 300원씩 냅니다. 미리 보기 그렇죠. 보고 싶어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에 대해서 지금 미상장되어 있는 부분에서 환차 손익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내 증시 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영 다릅니다. Y랩 한번 보실게요. Y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좀 저렴한 상황이고 네이버 웹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실생활 쪽에서 가까이 접근하실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쪽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프트업부터 네오위즈 그리고 웹툰 관련주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1월 24일에 매수했던 신테카바이오 목표가 달성과 함께 수익률 30%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짜주실까요?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벨업 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만 좀 일단 저항대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수익 실현하시고 다음 조정 구간에서 한번 다시 노려보자.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서도 4월 달에 12 이슈가 좀 붙어 있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12에 관련 12 전환과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무조건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 실현하고 넘어가자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고요. 하나 더 우리 봐야죠. 신테카바이오랑 넥스틸 한번 좀 볼 건데 네. 제가 넥스틸은 참 강조 많이 하고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다루지는 못했지만 무료 방송이나 다른 시간 통해서 넥스틸 이거 눌렸을 때 무조건 사야 된다, 담아야 된다, 좋다,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대왕거래 뉴스가 사실 좀 지뢰같이 작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장 주가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 5일선 지금 버티면서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넥스틸, 세아강 그리고 휴스틸 같은 경우에 북미 생산 공정 내지는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고 지금 우리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지금 완전 동맹국에 대한 이제 이권을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철강이 오히려 그래서 괜찮아요. 특히나 지금 넥스틸 같은 경우에 어떤 점이 괜찮냐면은 우리는 쿼터제였어요 원래. 네. 관세 별로 안 올리는 대신에 우리는 이 일정 물량만 수출하겠다 이거였는데 이거 없앤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세 많은 게 차라리 나요. 그래서 미국향에 대한 수출 비중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향 생산 비중도 높은 상황인 만큼 수혜, LNG 그리고 정책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대왕고래로 인한 하락분은 살려놨다 돌려놓은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레벨업 다시 한번 1,500원 구간 넘어서는 모습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틸까지 차트를 통한 분석 만나보셨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부터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도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마찬가지로 수출 비중 높고 정책주에 해당하는 종목 이 섹터들이 눌려도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곤 하는데요. 오늘도 좀 재건주 쪽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현재가 1,31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데모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삭기, 어태치먼트 그리고 유압 실린더와 관련된 부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데모를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결국 뭐 재건과 관련된 뉴스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4일 날 이제 미국 부통령 벤스 부통령이 또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 회의를 또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20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특사,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가 또 키이우를 방문해서 종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대사관에서도 크렘린궁에 들어가서 이 회담과 관련된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만큼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데모냐? 주가도 저렴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70%입니다. 70%예요. 이 상황에서 수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인프라에 대한 회복과 재건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높다, 주가는 저렴하다, 무조건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모 차트랑 수급 빠르게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데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481선 저항대를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이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건과 관련된 뉴스 아니면 긍정적인 뉴스가 터져 나오고 시선을 붙인다면은 충분하게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 매집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승 고가 근처인 저항대 12,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9,4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조 안에서도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 데모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눈이 내리더니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